이런 가운데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국회에서의 발언도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 논란에 대해서 집에 TV가 없어서 내용을 모르고 있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강선우 후보자님은 강요로서 적합한 인사입니까? 어떻습니까? 처장님 평소 소신에 비춰봤을 때. 제가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님의 뭐 갑질 의혹 이런 거 전혀 못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요즘 그 취임과 관련돼서 청문회를 하는 걸 전혀 못 들었습니다. 봤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언론 보도에 계속해서 나왔고 지금 모든 사람들,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 공무원 인사를 총괄하시는 분께서 그냥 강선우 후보자 관련된 이슈가 뭔지를 모릅니까? 아니면 답변하기 곤란해서 답변을 못 하시는 아니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 청문회를 못 봤습니다. 제가 지난주 내내 무슨 저희 집에 텔레비전도 없고 신문도 안 보고 있습니다. 인사를 총괄하시는 분이고 전체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의 업무를 맡아서 공직을 하시는 분인데 집에 TV가 없어서 뉴스를 안 본다? 아니, 그러면은 그거 사회 현안을 어떻게 알고 적재적소에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건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시죠. 그래서 못 그랬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장현민 부위원장, 일단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이런 얘기 혹시 못 들어봤어요? 나와 하는 일만 아는 일을 인사팀은 알고 있다. 이런 격언이 있었습니다. 예, 실제로 인사가 그만큼 정보를 많이 알아야 인사를 잘할 수 있는 건데, 예. 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정부의 인사팀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강선우 후보자 논란을 아예 모른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선회하자면 네. 역설적이게도 본인이 그냥 이제 행정부의 일원이 아니라 정말 인사팀장격으로 이 자리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 어떤 직책을 맡고 계시는 분보다 이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좀 껄끄러웠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노동부 장관 후보 청문회 때도 이 갑질 논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면 비교적 노동부에서 지향하는 바가 있죠. 네. 이제 근로자, 노동자 중심의 사고, 이 어떤 인식. 그러니까 이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제 좀 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형이 있다면 인사혁신처는 이게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이야기하는 순간 또 다른 또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가급적 본인 의견을 좀 개진하고 하지 않았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야당 의원분들이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TV가 없어서 몰랐다, 이제 신문을 못 봐서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다소 빈약한 논리라고 이제 공격이 나올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사과했지만 아마 이런 좀 어려움, 현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인사혁신처장으로서 입장을 개진하는 데 대한 곤란함, 이런 게 반영된 최종 답변이 아니었나 생각되는 네, 부분입니다. 손광지 대변인 어떻게 봐요? TV라도 좀 국민의힘에서 하나 사드려야 되는 건 아닌가 싶은데. 저 어제 이 장면 보고요. 네. 유명한 영화 실미도에 네. 그 설경구 씨가 주인공이잖아요. 네. 안성기 씨에게 비겁한 변명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곤란한 질문이니까 이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비겁한 변명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공적인 자리에 나오는 자리였잖아요. 어제가 이 인사혁신처장이 된 다음에 처음으로 국회에 와서 이 질의를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가장 인사와 관련한 핵심 이슈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갑질 논란이고요. 강선우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으로서 적격자인지에 대한 질문, 당연히 예상될 질문 아닌가요? 우리가 회의를 간다거나 어디 면접 장소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가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모범 답안을 준비해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전혀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그 내용 잘 알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회피하려고 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그 최동석 인사혁신처장도 이 문제가 본인이 갖고 있는 인사 철학에도 강선우 장관 후보자가 적격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곤란하니까 저렇게 도망간 셈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장현민 부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잇따른 인사 혼란이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같은 경우도 계엄 옹호 논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주장까지 했었는데 그걸 못 걸러냈고요. 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도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왜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일단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수 논객이 뭐 추천을 했다, 본인만 추천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추천한 사실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좀 각계각층의 좀 그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처음에 논란이 됐던 부분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계엄에 대해서 옹호하는 부분이었죠. 이제 뭐 민주적인 뭐 발목 잡기 국정 운영에 대한
저해에 대해서 반민주적인 행태의 좀 반격이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실의 초기 반응을 보면 이 부분을 몰랐던 게 아니라 검증의 대상으로 삼았었고 이 부분을 그 비서관이 잘못했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본인이 오해하고 인식을 제대로 못했던 점이 있었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자기 반성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뭐 기용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나왔던 발언은 네. 그런 부분을 좀 훨씬 뛰어넘는 거였어요. 어떤 강제징용에 대해서도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일본인들이 그런 행동을 했을 리가 없다. 위안부를 강제로 이제 모집하고 했던 부분, 그리고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서 나는 믿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또 문서로 남겨져 있었고 책이나 어떤 SNS 등을 통해서 물론 SNS나 블로그 글은 다 폐쇄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만 이 부분을 검증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되는 어떤 숙제를 안았다라는 점이 이제 이번 과제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정광재 대변인 일각에서는 지금 인사수석을 두지 않아서 지금 대통령실이 사실상 밀실 인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긴다 이런 지적도 있더군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중심에는 이른바 성남 경기 라인이 다 이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밀실 인사로 통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김현지 총무비서관, 성남시장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오랫동안 같이 했던 분이고요. 네. 김남준 부속실장, 김용채 인사비서관 이런 분들이 하나하나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 필터링을 하고 본인들의 이야기만 자꾸 대통령실에 주입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스템에 의한 인사가 아니라 측근에 의한 인사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인사 시스템에 오류가 없었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충분히 걸러내지 못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해 가겠다 이렇게 국민들께 설명해야지 우리의 시스템은 완벽하다 이런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면 제2, 제3의 이런 인사참사 없으리란 법이 없겠죠. 저는 본인들이 하는 인사도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실의 중요 직책인 송기호 국정상황실장이 임명 한 달 만에 또 보직 이동을 했습니다. 그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요. 장현미 부위원장은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이건 대통령실이 경질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경질이 맞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이제 국정상황실장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더 이제 또 사실상의 강등 아니냐라고 하지만 직급상으로 보면 실장이라는 직함을 씁니다만 이제 비서관급 직책인 건 맞기 때문에 수평 이동을 한 부분이고 사실상 송기호 국정상황실장이 처음에 기용됐을 때도 국정상황실이라는 건 저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정치인이 윤건영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일컬어지고 상당한 측근, 그러니까 송기호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정치인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소 의외다라는 이야기가 초반에도 나왔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송기호 실장이 본인이 더 특장점을 가지고 좀 평생에 걸쳐서 좀 주력해왔던 부분은 국제통상인 부분이 또 맞습니다. 워낙에 그 부분이 더 시간이 갈수록 관세 협상과 관련해가지고 정부에서 대응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과 노력의 어떤 그 무게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 적임인 자리로 수평이동을 한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바로 국정상황실장에는 김정우 전 의원이 기용됨으로써 업무의 어떤 공백도 최소화하면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이 배경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글쎄 국정상황실장이라는 직의 무게를 생각하면 같은 비서관급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경질성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아무리 대통령실에서 경질성 인사가 아니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국민이나 정치권에서 어떻게 평가하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분이 국정상황실장으로서 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결격사유가 있다는 것을 대통령실에서도 반영한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밖에 없겠죠. 그건 합리적인 분석일 겁니다. 알겠습니다.